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여러 지역에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파트별로 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중개업의 그 경험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거를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며 준비를 하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드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저기 중개업을 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할 때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원룸 지역에서 시작할 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룸이 있으면 원룸 근처 다가구도 있고요. 다세대도 있고 뭐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운의 중점은 원룸입니다. 원룸입니다. 보통 이제 원룸에서 할 때는요, 이 대학가에서 이제 하신 분들도 일단 많고요. 일단 대학가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학생이 있고 유흥지역 있고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요게 다 보면은 서울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원룸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가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1년에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그 세입자가 이제 교체는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은 뭐 1년 있다 다시 지방에 서울에서 만약 하신다 그러면 또 지방도 똑같아요. 서울에서 가신 분도 있으니까 보통 그냥 방학 때는 이제 다시 서울에 저기 뭐 집에 왔다가 다시 이제 학교 개강할 때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요즘은 이제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외국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저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문제지만은 중국인 유학생들도 많고 그 외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아요. 어차피 부모님이 많이 구해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 크게 많이 보진 않고 저 계약하기가 좀 편해요. 좀 스트레스는 좀 덜 받죠. 또 유흥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요즘은 워낙 경기가 좀 덜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예전 같았을 때는 뭐 저기 석촌역 그리고 강남에 일단 뭐 청남동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많은 이제 술집들이 많잖아요. 그쪽 지역 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엔단에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수유역이나 미아역 쪽에도 유흥이 좀 많이 많았습니다. 거기 노래방이 한참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쪽 뭐 저쪽에 신림 뭐 옛날 미아리 뭐 청 이렇게 보면은 그쪽 쪽에 또 상대하는 그 부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가하고 유흥지역은 좀 틀립니다. 유흥지역 같은 경우는 저기 풀옵션 완전 오리지널 풀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완전 문만 들어가요. TV까지 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깔새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스타일이 틀려요. 이 하나하나 이게 설명드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직장인들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으면 좋은데 직장인들만 상대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요쪽보다는요, 대학가나 유흥지역보다는요, 요쪽이 더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피말립니다. 기름값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는 눈 이게 학생들은 본인이 의지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구해주다 보니까 반타의적이에요. 반은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반은 이제 부모님 그 입김도 세고요. 근데 직장인은 자기가 다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월세 부분 그리고 평형대 그리고 이제 뭐 어디에 따라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경험이 집을 이사하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집니다. 보는 눈이. 그래서 계약률이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봐도 결정이 발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좀 중간에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잘못 이런 데 들어갔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그냥 반포기 상태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좀 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사업 개시 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업 개시 전에 이게 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이제 경험이 있는 분하고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통상 똑같은 겁니다. 사업 개시 전 만약 내가 부동산 원룸에 들어갔는데 이런 지역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만약 어느 지역더라도. 그러면 먼저 경력 유무를 떠나서 권리 분석과 계약서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원룸이나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이제 부동산 하려고 사무실 와서 이제 가끔 상담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고 좀 자기가 이제 모르는 지역, 상가, 뭐 사무실, 뭐 요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도 경험을 하고 상관이 없는데 요런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요, 그 등기부등본이 조금 간단하지가 않아요. 토지도 봐야 되고요.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그래도 제가 그냥 아예 나이 드시고 이제 어디 직장을 잘 안 구해지니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등기부등 보기가. 뭐 요즘 뭐 저 기획사센터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기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원룸은요, 그 권리적 자체로 분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요즘 보시면 뭐 TV를 보더라도 문제가 많잖아요. 본인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손님이 오시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볼 줄 알아야 되죠. 집이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 볼 줄 알아야 되죠. 이게 권리 분석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하나 잘못했다가 그 수수료 몇십만 원 되지도 않은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부동산의 최고시 뭔지 아십니까? 중개업자끼리 특약사항 잘 쓰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약사항.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특약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작성해야 돼요.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처음 하신 분 주인분 오겠지만 보통 주인분이 잘 안 오려고 하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여기 이거를 계약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 스토리가 확실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불안하지 않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집 보여주다 우리 말로 계약 그냥 안 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 전에 내가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직원 중이나 누구 중에서 혹시 이런 거 확실히 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거를 뭐 사무실을 승계하든지 사무실을 개업하는 겁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려봤자 도라물 타물이에요. 그냥 그럴 바에 아주 조그만데 몇십만, 그래도 뭐 없다. 그럼 몇십만, 30만 원대 거기서 차리고 주위에 부동산이나 친해지면서 계약서 쓰는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리세요. 나중에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 그 소송당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100만 번 이야기해도 아깝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자 처리. 이 하자 처리라면 권리 분석 잘해야 돼요. 계약서도 잘 써야 되지만 이거 잘하더라도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하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처리해 줄 때 많이 힘듭니다. 뭐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뭐 다가구나 원룸 줄 때 뭐 하자 처리 안 해줄 때 대처하는 방법, 주인분이 뭐 전세금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계약시 주요사항 등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 원룸에서도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원룸 쪽에 좀 있다 보니까 먼저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건데 다른 것도 다 비슷비슷은 해요. 근데 스타일은 좀 틀립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력 유무를 떠나서 권리 분석과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고로 하자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원룸 들어가는 거. 아니면 직원으로 들어갈 수, 그런 쪽으로 나이가 덜 됐다고 하면 들어가서 먼저 경험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잖아요.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격증 따고 부동산 원룸 좀 배우고 차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배울 때도 제대로 배우고 나오셔야 돼요. 그 계약서 잘못 써서 이거 잘못해서 지금 손해보거나 뭐 하고 싶은 분들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소송이나 뭐 주인분들 잘못 만나서 이런 분들 되게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 원룸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많은 변수가 많거든요. 좀 겁을 먹더라도 다음 얘기 들으시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사업 개시는 이 정도는 얘기 들어야 되고요. 막 중개업소를 승계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개업할 때도 있지만 승계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 내가 부동산 원룸을 들어가는 쪽에 들어가는데 원룸이 있으면 다가구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중개업소를 이제 승계할 때는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승계한다는 거는 권리금 주고 승계하는 거예요. 권리금. 권리금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머니. 돈을 주고 승계하는데 별거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물건 정리가 잘 돼 있는지 봐야 됩니다. 계약하기 전. 이거 안 보여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정확히 얼마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물건 정리가 정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어차피 엑기스는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주소는 보여주되, 임대인 번호만 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이 얼마나 돼 있는지. 물건 정리된 엑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엑셀 정리하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분들 다 엑셀을 정리해요. 옛날 분이라면은, 매물장에 적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라도 다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승계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안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팁이에요. 정말 제가 가르쳐준 팁입니다, 이게. 전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계약하는 거.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그 전에 계약했던 세입자들이 가끔씩 전화 오던가 사무실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승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야 됩니다. 정계약서를 사본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음 분이라도 받을 수 있고, 주인분, 다른 분 계약할 때도 특약상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 첨부할 거만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처음부터 다 써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한방이라고 씁니다. 요즘은, 일단, 부동산 이제 하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있고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거 하세요. 어차피 부동산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하셔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아까우면 부동산 할 필요가 없어요. 한방이 되게 편해요. 일단은 계약을 하고, 근데 요즘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분이 폐업하고 내가 개업한 다음에 며칠 걸리거든요. 근데 한방을 해가지고 협회에 있는 사용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사용하는 한방을 등록을 했는데, 전에 폐업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승계했던 분이. 근데 그분이 한방이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랑 썼던 승계 계약서 있거든요. 그걸 첨부해가지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보내면요, 그 한방 모든 계약서가 다 승계가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다른 동생분이 해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엄청 힘듭니다. 권리금 왜 줬어요? 이걸 알아야죠. 모르고 승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물건 정리된 엑셀도 있어야 되고요. 전계약서 및 한방 계약서 승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먹거리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승계할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물건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돼요. 일단은 새로 신축하는 원룸도 당연히 매일 자주 알아봐야 되고요. 원룸이나 다가구는요, 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부지런하지만은 아파트 오피스만큼 그렇게 아파트 오피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단지 내에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요즘 이게 전단지 붙이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는 좀 한가해요. 명단 있으면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다가구나 원룸 쪽은 많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축도 봐야 되지만은, 다가구나 이런 거 다니면서 봐야 되고, 상가도 떠야 됩니다. 상가 사무실. 어느 정도 됐다고 치면. 원룸 다가구는 못 먹고 삽니다. 어차피 거기서 원룸 매매도 하겠지만은, 다른 먹거리도 그때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승계할 때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그것만 한 게 아니니까 그 모든 걸 승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원룸이 원룸하고 다가가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고
본인이 오너라고 하면은 본인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이제 다른 먹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 뭐 당연히 대학가나 이런 데는 시즌이 있으니까 그 외 때는 한가합니다. 그럼 무조건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돼. 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벌 수는 있어요. 좋은 업무를 잘했는데 다른 먹거리를 꼭 찾으셔야 돼요. 이게 이 한 달하고 1년이 뭐냐면요. 한 달에서 1년 동안 내가 나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옛날처럼 자리에 딱 좋은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손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광고의 세상입니다. 광고 비용 한 달 광고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월세, 그리고 사무실 유지 비용, 그리고 뭐 직원 있으면 월급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고 이 모든 비용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엔 몰라요. 한 몇 달 운영하다 보면은 뭐 1년 지나면 알겠죠. 몇 달 운영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갈 비용은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돈을 벌어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원룸하고 다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수입이 있다가 보면은 다른 먹거리로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더 뭐 계속 유지를 하던가 팔 때도 더 많은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승계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개가.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승계하기 전에 먼저 초짜하고 똑같습니다. 개업할 때도. 그 동네가 풍부한 먹거리가 있는지 계약하기 전에 한번 사전 답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얘기가 나와요. 중개업소 신규 개업할 때는 이게 초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닌 분도 있지만 개업 전에 물건 작업이 가능한지 봐야 돼요. 왜냐면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오리지널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동네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물건 따기가 좋아요. 왜냐면 주인분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신규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기 우리말대로 명단이 없으면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주인분들이 한 곳에만 내놓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인분 연락처가 적혀 있는 거 있고 안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명함 꽂고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주인분 연락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배타적인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일을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직장인들이 많고 있는 쪽에는 주인분들이 많이 호의적이고요. 대학가 쪽 같은 경우는요 좀 배타적이에요. 왜냐면 했던 부동산에만 맡기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좀 배타시거든요. 자리가 좋은 데는 좀 배타세요. 왜냐면 안 그래도 나갈 줄 알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을 많이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걸 성향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개업 전에. 왜냐면 신규 개업할 때 몇 달 해야 되니까 물건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양아치처럼 어디 부동산 먼저 몰래 들어가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뭐 명단 같은 거 뺏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짓은 제 동료사 듣는 분은 안 하시겠지만은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다 나중에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다른 먹거리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먹거리. 똑같아요. 신규 먹거리도 어느 정도 이게 나중에 처음에 이거 하느라 바빠요. 원룸하고 다가하기도 바빠요. 그 와중에서 물건 내놓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다른 먹거리도 찾으셔야 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6개월이나 1년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절대 안 됩니다.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다 자료가 있고 그래야지 광고를 하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원룸 같은 경우 요즘 뭐 직방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네이버 같은 거. 사진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다 사진 보고 오니까요. 다음 얘기 들어갈게요. 아까 이제 신규나 이제 승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첫 경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야한 게 아니고요. 처음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을 제가 혹시나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좀 이해는 하시겠죠? 아까 좀 전에 이런 거 설명하면서 경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 똑같이 동일되게 얘기했던 게 많아요. 근데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혹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PPT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물건 작업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승계나 할 때는, 일단 엑셀 같은 거는, 일단 말 예를 들어서, 동이, A동,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있다고 쳐봐요. 그 동별로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동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지, 1동부터 10동인데, 또 A가 있고 그 큰 글을 보면 무슨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구 있으면은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A로 해가지고 1, 2, 3 있다 그러면 그게 잘 옆에 섞어놓고 해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편리하게 봐야지 손님을 작업할 수가 있어요. 물건 작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물건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려도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신규 없는 물건이면은 걔도 들리고 명함 넣고 혹시 지나갈 때마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계속 신경을 보면서 물건을 따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 부동산입니다. 뭐 개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뛰겠습니다. 물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줍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다가구 쪽에 원룸 있으면 웬만하면 다 줘요. 부동산이 워낙 많으니까 언니 부동산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그쵸? 뭐 여기서 다 차렸어 이렇게 하시면 줍니다. 이제 물건을 받았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엑셀 정리 같은 거. 엑셀을 못 하신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배우세요. 금방 배웁니다. 간단한 건 금방 배워요. 나중에 그런 내용도 제가 올리려고 하겠지만은 굳이 워낙 잘 오신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내용으로만 해도 바쁩니다. 물건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상가나 사무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룸이나 다가구는요, 그 동네에서 빠리빠리 돌아다니시는 데는 왕입니다. 그 주위 아주머니라도 많이 친으시고. 그래서 머리 깎을 때나, 사무실 직원이나 약주 한잔 할 때나, 교회나 어디 다닐 때도 다 그 근처에 다니셔야 돼요. 얼굴에 친해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다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렵나요? 이걸 안 하면 부동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냥 직원으로 가서 일하세요. 어렵게 뭐라 하십니까? 광고는 물건 작업이 중간 정도 될 때 하셔야 돼요. 첫 경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광고할지도 잘 모르잖아요. 광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옛날 나이 드신 분 것처럼 그냥 북덕방처럼 하실 거예요. 손님 안 와요, 이제. 그냥 가만히 오신 분 하나 기다리시려고요? 오래 하신 분들이야. 한 곳에 오래 하신 분들은 광고를 안 하고 그냥 매매로만 합니다. 20, 30년 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젊은 애들은 따르게 하지만 광고하고 그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하지만은 옛날 분들은 갖고 있던 사고방식 때문에 못 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나이 드신 분도 이런 방식으로 안 할 거면은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룸이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딴 곳 다 비슷합니다. 제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은 거의 비슷해요. 아이고. 원룸 물건 작업 완료에는요, 다른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처음 할 때는 다른 물건 잘 못하겠지만은 원룸 물건이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면 다른 물건도 이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상가나 사무실이나. 형태는 비슷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상가마다 밑에 명함도 돌리지만은, 그건 옛날 방식이었어요. 옛날 방식이에요. 이 방식도 하면 좋죠. 두 번째 방식은요, 네이버나 다음 지도 보면은 그 동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 상가 주소나 굳이 가서 전화번호 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전화를 합니다. 너무 저녁에 바쁠 때 말고요. 일찍 전화해서, 근처 부동산인데, 저희, 혹시 내놓을 생각 없으시냐고. 계속 이제 하도 전화하다 보면 물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세요. 원룸하고 똑같아요. 바깥에 임대 붙여놓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물건 계속 따셔야 돼요.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재산이 되는 겁니다.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첫 술부터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승계나 신규 개업하신 분들은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더 없잖아요. 만약 그런 분들이 만약 하신다고 하면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연락 통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한가시 할 때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광고 같은 경우는요, 직방 다방이 있습니다. 이 직방이 카카오에서 저기 산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에 그쪽에 보시면 직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지금 옛날에 한 7년 전 이때쯤까지 해도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맞다. 7년, 6년 됐을 때만 해도 네이버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네이버가 독점을 좀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옆으로 풀어준 거예요. 네이버가 아예 그 부동산 광고를 안 하고 다른 뭐 거기 매경이나 부동산 113에서 물건 거기 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게 직방이 어떤 개인이 하다가 이 사람도 대박 터졌죠. 다음에다 판 겁니다. 직방이 지금 1등이에요. 다방은 그렇게 많지가 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아요. 예, 이게 또 실매물이 더 많고 여기는 좀 제재가 옛날 네이버하고 좀 비슷합니다. 다방은 또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좀 늦었죠. 직방 다방이 있습니다. 직방 안에는 뭐 세모도 있어요. 네모인가 뭐 저기 상가도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나 매매 같은 경우는요. 큰 매매, 통매매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더 낫습니다. 상가도 그렇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모보다 저기 네이버가 좀 나아요. 네이버로 보내려면 네이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매경이나 부동산 124 이런 데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순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매경입니다.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까지 설명드리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설명드릴게요. 근데 다가구나 원룸 빌라는요 직방이 1등입니다. 근데 좀 큰 금액 전세 같은 경우는요 또 직방보다도 네이버를 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직방은 그래도 원룸 다가구 다세 빌라 중에서는 이게 대세입니다. 요즘 아파트까지 갔는데요. 그 아파트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직방이 요즘 대세입니다. 아파트도 직방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직방 말고 아까 말던 네이버. 네이버는 아까 말한 상가나 좀 큰 거 할 때는 네이버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제가 한 달이나 1년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 광고 비용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계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광고를 시작하는 거고요. 첫 경험하신 분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서 광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비싸서요. 징그럽게 비쌉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직방다방 하면 거기 뭐 중개수를 어떻게 주는 건지. 얘네들이 우리한테 수수료 엄청 많이 떼가는 거거든요. 광고 비용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지금 한방에서 저기 협회에서 하지만은 택도 없습니다. 뭐 이시연까지 뭐 저희 광고를 썼는데도 안 됩니다. 직방이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 얘네들이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담합해가지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꼭 삑사리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이 적게 드는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블로그. 이제 블로그는 요즘 한물 갔어요. 옛날에 한참 전성기였는데 지금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카페도 그렇고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블로그를 파워블로그 같은 거는 좀 없애려는 추세가 가고 있어요. 최적화도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뭐 블로그 가리키는 데 있죠?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돈 벌라고 계속 합니다. 솔직히 어디 저기 자기 있다고 거기 협회 가면은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배우라고. 절대 배우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이제 예전만큼 효과가 안 납니다. 그냥 머니 벌라고 합니다. 돈이. 저도 블로그 잘했거든요. 네, 예전에 블로그로 돈 버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줬는데 지금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같이 효과를 못 내서 그만큼 투자하기가 아까워요. 그거보다 유튜버가 좀 낫습니다. 저처럼 이게 부동산 쪽으로 올리다가 뭐 사진 찍어서 요즘 동영상을 찍잖아요. 예전처럼 뭐 블로그나 다른 거 보면 사진이 적혀 있는데 그냥 아예 사진을 그냥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내용을 넣어가지고 올리세요. 그러면 보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요런 게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맞습니다. 직방. 대학가는 이제 학생들밖에 없으네. 그러니까 대학가도 껴있으면서 뭐 직장인들도 있다. 그럼 직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방은 조금만 쓰고, 다방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이버는 거의 안 하는, 네이버는 저기 그거 매매하실 때 큰 거 원룸 매매나 상가 이런 거 넣을 때는 네이버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 할 줄 아시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재량이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돈 아끼려고 이거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일단 뭐 빌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올리겠지만은 그분들은 블로그 카페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즘 유튜브도 하고요. 그리고 유흥가 쪽에는요. 유흥가도 직방을 볼 거예요. 유흥가는 좀 스타일이 틀린데 그 사람들 쪽은 완전히 풀옵션인데 요즘은 좀 그 경기가 덜해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지만 요즘은 좀 몰라서 그건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똑같이 직방 봅니다. 다방도 보고. 이도 똑같아요.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광고는. 단 직장인들이 있는 데 마냥 가신다면은 한번 심사숙고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하자를 더 많이 부려요. 학생들보다. 그러니까 뭐 원룸에 관련된 하자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이 뭔지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다른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고요. 제가 오늘 올린 내용에 원룸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저기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이런 뉴스나 지식 그리고 중개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올리겠습니다.